Fact Groun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G의 CU입니다. CU? CU 편의점이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아 충청도십니까? 네, 무슨 상관이죠? CU? 그레시우. 아 그레시우. 네, 농담. 아 농담입니다. 포도 CU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관련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너를 보고 싶다. 아 나를 좀 봐달라. See you. 네. 아, 네, 발음이 좀 예민하거든요. 예. 똑바로 발음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다가 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왜 아이예요? 아이유의 그 아이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중국어랑 일본어에서 사랑을 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시대로 할 때 그 아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어도 네, 사랑이 아이예요. 네, 워아이니 할 똑같구나. 때 아, 아이여서 워아이니. 네, 그래서 그 아이라는 이름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아, 예,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 예. 좋아. 그러면 근래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슈예요. 그죠? 그렇죠. 캡틴 마블이란 영화 아십니까? 예, 알죠. 캡틴 마블. 곧 개봉작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금발의 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예. 금발의 미국인. 그분 성함이 브리 라슨. 브리라스. 예. 불이 났어요? 아니. 브리 라슨. 발음의 주의. 발음의 주의. 죄송합니다. 저도 발음이 불난 줄 좋지 알았어요. 않습니다. 예. 그분이 최근에 이슈가 한 번 됐어요. 아, 무슨 이유로요? 그분이 페미니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 그래요?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님한테 네. 제가 둘이 모르는 사람이야. 네.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락처를 안 감사합니다. 물어보고 그냥 가면 네. 평생에 다시 만날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인연은 딱 꽉 잡아야죠. 예. 기회가 있을 때. 근데 물어봤나 봐. 어떤 남성분이. 브리라스인데. 예. 근데 그 브리라슨이란 그 캡틴 마블 주연을 맡으신 그 분께서 기분 나빴다고. 왜요? 여자를 너무 쉽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여자를 너무 쉽게 보니까 연락처를 그냥 물어봤다 이거야. 참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오해한 것 같아요 남자를. 예. 무슨 일 있으셨나? 상처받은 기억이 예. 있으셨나?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 되게 여성분들 기분 좋지 않나? 그러신 적 있어요 혹시? 네, 남자분들 뭐, 연락처 물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겸손하시네요. 겸손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스토커식으로 약간 따라다니면은 근데 좀 그렇죠. 예. 뭐 스토커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좀 캐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분이 그 페미니스트라서 영화 주연이 됐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논란이 될 만하네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헐리우드에서 지금 마블이라는 이런 컨텐츠라고 하면 되나? 그런 영화? 네. 그 영화가 딱히 뭐 페미니스트 주인공이 페미니스트여야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성의 영웅화라서 뭐 그런 거. 그런 걸 수도 내용이라서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페미니스트를 다뤄보는 이 시간이 참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뭡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의 최대의 적 성경. 성경. 과연 이 성경은 이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그 여성들의 인권을 이 억압해 온 책인가? 성경 항상 반 페미니즘인가? 요거를 한번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근래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슈예요, 그죠? 그렇죠. 작년에 네이버 검색 순위 상위 랭크에 계속 있었고, 그랬어요? 또 최근에 심석희 선수 아시죠? 네, 저도 봤어요. 예, 체육계의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아이 씨는 이러한 여성 인권 및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미니즘 개념이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뭐 성차별을 없애고 평등함을 추구하고 약자를 돕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심석희 선수 사건은 사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미투 운동이었고 또 보니까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미성년자였구나. 네, 참 같은 여성으로서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고 또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피해를 보시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가 여성분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더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페미니즘이 약간 좀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페미니즘도 뭐 종류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역사도 깊고 참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전에는 뭐 주로 정치나 뭐 교육 면에서 여성의 참여 부분에 포커스를 뒀다면 오늘날에는 남녀의 차이조차 비판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파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페미니스트들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요구하는 바가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네요. 어렵네요. 괜히 다루었나요? CU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사실 뭐 이 여성들에게 국한된 어떤 성적인 그런 뭐 추행이라든가 폭력 어떤 범죄잖아요. 남자로서 이거는 범죄. 네. 좀 아니죠. 아니죠. 좀 인상도 좀 찌푸려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리고 또 여성한테 동등한 기회를 이제 주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은 좀 이건 아니다. 불합리하다. 네, 불합리하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는 정말 좀 약간 좀 지나치지 않는 게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나도 남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상의탈의를 하니까 여자들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 여자들 상의탈을 할 수 있죠. 없죠. 예. 그렇게 큰일 났네요. 저 잠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남녀 간의 이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니면은 여성 임산부 임산부들 전용 네. 이제 지하철 자리 좌석. 네. 네. 그런 것들도 이거는 좀 불평등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은 여성분들도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니지 않나 이거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 군대 얘기 나서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네. 미국에서 네.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여성의 그런 인권을 주장하시다가 네.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법이 하나 바뀌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전쟁 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자도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의무화가 된 거예요? 예. 여자들도 전쟁에 의무적으로 남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이게 이런 게 바로 남녀 평등을 원한 결과인가 싶어요. 어쨌든 그러면 시우님 생각은 남녀의 그런 완전한 동등함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남녀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된 건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YTN 뉴스에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일베 같은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김치녀, 뭐 김여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여성 비하 발언들인데 그게 이슈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나요? 알죠. 그렇죠. 한 2015년도 네, 정도. 그쯤에 이제 그때 격리 조치를 거절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좀 거세졌대요. 그래서 메갈리아 같은 여성 혐오를 반대하는 사이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때쯤에 또 최근에는 워마드 같은 뭐 여성 우월주의적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참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의 이슈화는 여성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남자들의 비하 발언, 그 혐오를 시작으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 페미니즘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억압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해서 뭐 교육이나 정치 참여에 대한 기회를 한정한다든가 또 이제 여성을 어떤 소유물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그런 게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남자들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의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성의 차이를 어떤 부분에서 부인하는. 그래서 여자도 뭐 성의 차이를 하고 뭐 그런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논쟁이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해화역 시위 그때 기사를 좀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해와요. 유명했잖아요. 네, 좀 충격이더라고요. 상의 탈의하시고 막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말씀하셨듯이 요즘 페미니즘은 참 예전과는 성격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문학계에서도 그 은하선 작가라는 분이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 이제 섹스 칼럼니스트로 알고 있어요. 그 작가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나 그분 알아요. 아, 네, 예, 그분 제가 SNS 본 적 있는데 네. 그분이 기억에 남는 게 예수님의 형상인 그런 성인 기구를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다? 헐. 어디다? SNS에다가. 자기 SNS. 네. 이거 그분이 뭐 진짜 기독교신지 말도 안 아닌지 되네요. 모르겠지만 네. 이거 엄청 신성모독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현대 페미니스트들에게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는 그야말로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인류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그런 종교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여성을 차별하는 구절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시온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잠깐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제 네팔에서 이제 21살의 생리 중인 여성을 이제 격리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차오파디라고 그 하더라고요. 뉴스 본 것 같아. 네, 그 차오파디 관습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그 격리 중에서 사망한 이제 사건이 아이고. 있었다고. 21살이요. 예, 21살이요. 너무 젊은 근데 이제 나이. 종종 그 차오파디 관습 때문에 이제 뭐 뱀에 이제 물려서 죽기도 하고 생리 기간 동안 그런 경우가 예, 많은가 보네요. 아니면은 누가 이제 여성이 혼자 있으니까 음.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뉴스를 봤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여성은 이제 생리 중인 여성은 부정하다. 뭐 이런 이제 그 구절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 남자도 뭐 몽종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부정하다라고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팔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격리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는 이게 여성 차별적이고 또 비인권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의 그날이 왜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해가 안 네.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는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형님이 자기가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자기 좀 바로 아래 이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하고 이제 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한 4, 5일은 뭐 막 특별히 이유 없이 그냥 좀 짜증 이렇게 내고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형님이 이제 크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생리 증후군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여서야 깨달으셨구나. 이해를 이제 했다라고 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은 그 이 생리 중인 여성이 감정적으로 예민하니까 그날은 이 상대를 배려해라, 조심해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남자도 사실 이 사정이라고 하죠. 몽정이나 하면은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이제 하루 저녁 때까지만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여성 같은 경우 생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7일 이제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그런 날짜가 언급이 돼 있어요. 네, 날짜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정하다는 게 막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이제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이렇게 뭐 사랑을 좀 해주기 귀찮을 수 있다. 뭐 그렇지 않을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뜻이었구나. 성경에서는 근데 그런 말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 네, 네. 그런 구절 있습니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예. 남자들은 교회에서 말해도 되고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이런 발언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쓰신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왕래를 했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기를 소망하는 여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마치 자기가 정말 은사를 받은 것처럼 외국어를 섞어가면서 거짓 방언을 하는 여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인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 분들에게 하신 권면이지 뭐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맞아요. 왜 그 이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권면하시잖아요. 네. 결국에는 여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성령 받음에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조용히 행동해라.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네, 똑같이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분들은 그 방언이라는 걸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받는 게 이제 그런 방언의 은사인데. 네, 맞아요. 그쵸. 네. 성경에는 여성의 발언을 이제 제한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방언이라는 걸 막 그렇게 막 랄랄랄랄라 뭐 이런 반복적인 거를 계속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 방언이라는 게 사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떨어진 성령의 은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같은 편지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팔은 소용이 없다. 이런 내용을 같이 이제 그 구절에다가 이제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잘 읽어야 되네요, 진짜. 그렇죠. 네, 이게 잘못 읽으면 진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많아요. 그때 상황과 또 문맥을 파악을 해야겠죠. 진짜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페미니스트 보면 깜짝 놀랄 이건 좀 너무 남성 권위적이고 좀 성차별적인 발언 아니에요, 아이님? 다 사도 바울께서 주신 권면이네요.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인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뭐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종속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로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 역할, 여자는 교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복종의 의미도 마땅한 의무를 행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지 어떤 노예적인 맹종이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또 말씀하신 구절을 보면은 사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의무로서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 말씀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께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종이라는 건 여자에게만 국한된 의무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그리스도인 남녀는 서로 존중하고 뭐 이해하고 또 섬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그 대상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귀한 영혼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이제 있는 말씀인데 이제 여자가 가정에서의 그 의무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또 남자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이제 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순종만을 다루는 반면에 남자는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과 같이 여자를 사랑하라. 아니면 자기 몸과 같이 여자를 사랑하라. 또 아니면은 보호하고 양육하라. 네. 이런 구절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가정에서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을 좀 태도를 이제 강조하신 반면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배려, 뭐 공감,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넓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목의 비결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한 이상적인 남자 여자의 그런 역할이 있는 거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하기 위한 의무가 서로가 이제 다른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여성과 남성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각 개인의 어떤 그 개성, 독특한 존중한다는 그런 거죠? 거는 존중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 예. 많이 들어봤는데 그 이삭 토스트 할 때 이삭인가요? 뭐 철자는 뭐 똑같습니다. 예. 같은 인물 죄송합니다. 같은 예, 인물 말씀하세요. 아니고요. 오리지널 이삭입니다. 예, 오리지널. 예.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나이가 거의 40세가 될 때 동안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한 선택권을 자기 아버지께 맡깁니다. 네, 되게 놀랐어요. 네. 그거 보고서. 그러고 또 이제 그 이삭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에요 이름이. 네, 그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를 도와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를 도와가지고 뭐 이렇게 수프를 끓인다든가 이런 가정적인 되게 성격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순종하고 또 가정적인 거는 이 통념상 약간 여성적인 성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또 여자는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인데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노인이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리브가가 그 소리를 요구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낙타 10마리치의 물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10마리? 네. 10마리는 이게 한 마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을 한 100리터 정도 한 마리가요? 한 번에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100리터 한 번에 마신다고요? 100리터를 마신다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마시네요. 네, 그래서 10마리면 1000리터예요. 물귀신이다. 네. 근데 리브가 예를 들어서 10리터짜리 양동이로다가 날랐다고 한다면은 길었다고 하면 한 100번 정도 왕복을 한 거겠죠. 장난 아니네. 그런 이제 그렇게 슈퍼먼. 네, 그런 네, 진짜 슈퍼. 딱히 뭐 이렇게 여성은 이래야 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네. 리브가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 여자 만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주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의 화목을 위한 의무는 제시하지만 뭐 네. 남성은 이래야 한다. 그렇죠. 뭐 여자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딱히 없고 그냥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 네. 보면 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 저 로마 시대에 이제 일부 다처제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여성을 하나의 사유 재산으로 봤었다고 하는데 이거 그때 이제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획기적인 페미니즘이었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의 화목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과 또 감화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성경과 기독교를 반페미니즘으로 보는 것은 오해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독교랑 오늘날의 이제 페미니즘 자체는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생물학적 차이를 이제 인정을 하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반면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 생물학적
성이 분명 다르잖아요. 그것조차 네, 부정하는. 그것조차 이거를 다르게 보면 안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퀴어적인 시각인 거죠. 음. 그러니까 너랑 그 여자 중에 남자가 있는 거고 남자 중에 여자가 있는 그런 듯한 좀 약간 사회적인 좀 갈등을 좀 조장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남녀간의 성경은 남녀간의 화목을 추구하는 반면에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약간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상의 모든 팀이나 뭐 의사결정 기구에는 어떤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잖아요. 네. 그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권한을 남성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만약 모두가 뭐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그 팀은 제대로 연합하지 못하고 또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연합하고 평화롭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너무 좋은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서로 양보하면은 네. 충분히 조화롭게 지낼 수가 있죠. 네. 이 말씀처럼 정말 조화롭고 힘이 센 남자는 무거운 짐을 좀 더 들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남자보다 섬세하신 여성분은 남자가 못하는 거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페미니즘과하고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아이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성경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알아보는 패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